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제품 인서트를 촬영할 때 거의 대부분을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슬라이더는 길이가 짧고 펜팔로우 기능만 하는 슬라이더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폰에서 좋은 기회로 새로 나온 마이크로 4 슬라이더와 폰즈 PT 헤드를 제공해줘서 사용해봤거든요. 이게 협찬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이크로 4 슬라이더 사용 방법과 촬영한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점과 단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모터가 포함된 E1000이에요. M으로 시작하는 모델은 모터가 없는 매뉴얼, 즉 수동 버전입니다. 슬라이더 자체 길이만 보면 약 62cm인데 카메라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07cm예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휴대할 때는 컴팩트한데 작동하는 이동거리가 길어서 슬라이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슬라이더 자체 무게는 모델마다 다른데 가장 가벼운 건 2.8kg,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3.1kg으로 살짝 묵직한 느낌이지만 기본적으로 휴대 케이스를 제공해줘서 들고 다니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의 경우에는 수평으로는 12kg, 수직으로는 4.5kg인데요. 제가 폰즈 PT에 케이지를 장착한 A7S3 그리고 단렌즈를 마운트한 상태로 완전히 수직으로 작동을 해봤는데 전혀 무리 없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배터리는 스펙상 MPF970 배터리로 17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리뷰 촬영하느라 한 8시간 연속으로 사용해봤는데 970 배터리의 30% 정도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배터리가 없다면 USB-C 타입 외부 전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마이크로 3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마이크로 3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검색해서 찾은 내용들 중 큰 특징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스크린이 적용돼서 모든 기능을 슬라이더 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되었고 배터리 잔량과 같은 정보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더 이동 속도를 3단계 조절 가능했던 부분이 속도 조절 노브를 적용함으로써 더 직관적이고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속도가 두 가지 모드로 구분이 되어서 노말 그리고 하이로 나눠졌는데 노말은 초속 0.18mm부터 초속 40mm까지의 속도를 컨트롤하고 하이는 초속 40mm부터 초속 178m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더 작동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 4는 기본적으로 수동 작동이 가능한 슬라이더예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장력을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고 모터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매뉴얼 모드를 켜면 역시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동 슬라이더의 경우 수동으로 조작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이크로 4는 매뉴얼 모드를 켜고 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폰 랩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무선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앱을 실행하면 슬라이더 레일, 폰즈 헤드와 같은 추가 장비를 연결할 수 있게 나오고 모두 연결이 완료되면 경로 지점과 속도를 설정해서 슬라이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렇게 시작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A 포인트를 클릭, 그리고 다시 엔드 지점으로 이동해서 B 포인트를 클릭하면 경로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작동이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들어가면 언어, 펌웨어 업그레이드, 초보자 가이드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이렇게 추가된 장비를 선택하고 하나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쉽게 가능했어요. 마이크로 4를 구입하시고 처음 연결하신다면 펌웨어 확인부터 해보세요. 이번에는 앱을 사용하지 않고 슬라이더 자체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슬라이더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슬라이더를 사용하려면 보통 특정 구간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폰즈 PT를 함께 사용하는 상태에서 경로를 설정하려면 우선 폰즈 PT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메뉴에 들어가서 폰즈 PT 추가를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후 시작과 끝 지점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앱을 사용하거나 버튼을 사용해서 움직이려면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 설정을 할 때 수동 모드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손바닥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수동 모드가 켜지고 슬라이더를 직접 옮길 수 있어요.
단 슬라이더는 수동이 되지만 폰즈 PT는 여전히 전동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시작 지점에 가서 펜과 틸트를 조절하고 터치 스크린에 A를 누르면 B음이 들리는데 A 포인트가 설정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B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펜과 틸트를 조절하고 B를 터치하면 경로 설정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무한 반복을 할 것인지 편도만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더가 자동으로 설정된 지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후에 경로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방향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포인트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속도 조절 노브가 있는데요.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노브를 돌리면 속도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폰즈 PT와 함께 사용할 때는 실시간으로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고 정지 상태에서만 속도를 바꿀 수 있고 싱글 모드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노멀과 하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속도 차이가 꽤 크죠? 용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잘 맞춰서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메뉴 구성 살펴볼게요. 스크린을 터치해서 메뉴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아까 방향 버튼 2개를 동시에 눌러서 지웠던 경로를 이 메뉴에서 포인트 삭제를 눌러서도 가능합니다. 타임랩스의 경우 커스터마이징 타임랩스는 직접 포인트를 설정하고 촬영 컷수, 영상은 몇 프레임 영상을 만들지, 셔터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할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인터벌은 얼마나 줄 것인지 설정하면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펌웨어는 현재 펌웨어를 보여주는 거여서 업데이트는 앱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메뉴인 언어 설정은 영어와 일본어만 가능하네요. 이렇게 지폰의 마이크로 4와 폰즈 PT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 이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어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직선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상하, 좌우, 그리고 앞뒤에 단순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움직이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폰의 폰즈 PT 헤드를 활용하면 이제 펜팔로우가 가능합니다. 펜팔로우는 보통 이렇게 슬라이더 중앙에 피사체를 놓고 양 끝으로 갔을 때에도 같은 선상에서 피사체를 바라보게 세팅을 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슬라이더 영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폰즈 PT의 틸트까지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같은 선상에서의 움직임이 아니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높이가 달라져서 대각선 움직임을 가능한 거죠. 크기가 큰 피사체를 촬영할 때 조금 더 넓은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거예요. 이제 폰즈 PT를 한 단계 더 응용해 볼게요. 카메라 방향을 돌리는 건데요. 그러면 틸트 축을 회전시켜서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짐벌의 FPV 느낌으로 촬영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영상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 방법, 인셉션 모드입니다. 카메라가 슬라이더와 평행하게 방향을 맞추고 틸트를 360도 회전하며 슬라이더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며 달리 인 또는 달리 아웃을 할 수 있어요. 이 촬영을 할 때 너무 넓은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슬라이더가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폰 마이크로 4와 폰즈 PT의 활용 방법 그리고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일반적인 슬라이더보다 지폰의 슬라이더가 훨씬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슬라이더 자체의 만듦새도 굉장히 좋은데 케이스와 함께 삼각대 서포트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추가 액세서리에 대한 지출이 없어서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겠죠?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 2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삼각대 서포트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불편했어요. 볼헤드가 달려있고 길이도 연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서 기대를 좀 했는데 볼헤드의 나사가 굉장히 자주 빠졌고 제가 사용하는 삼각대의 경우 높이를 다 낮춘 상태에서는 클램프를 고정할 방법이 없어서 차라리 바닥에 지지를 하려고 가장 길게 늘려봤는데 애매하게 짧아서 바닥까지 연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단점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 단점, 앱을 사용해서 경로를 지정할 때 3개 이상의 포인트를 설정하면 경로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정 포인트에서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건 뭔가 포인트에서 지연되는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지폰 마이크로 4와 폰즈 PT 슬라이더 리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단점으로 언급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마이크로 4 슬라이더 자체는 단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함께 사용하는 액세서리와 스마트폰 앱이 개선된다면 정말 더 완벽한 슬라이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